무속과 풍수학에서 집안의 재물창고라 불리는 주방. 주방에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재수없는 10가지 물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건 돈뻑 터지는 주방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약봉지와 영양제 병들. 지금 식탁 위에 올려둔 감기약, 혈압약, 영양제들부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서랍 속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식탁을 약봉지가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속에서는 식탁이 약봉지를 이 집안의 병마가 끊이지 말라고 매일 기도 올리는 형물로 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정확한 팩트인데요. 밥 먹는 공간에 약이 늘 보이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환자다, 우리 집은 아픈 집안이다 라는 우울한 암시를 받게 됩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의 생기가 죽어버리니 심리적 활력이 떨어지는 셈이죠. 약은 드실 때만 꺼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싱크대에 쌓아둔 밤샘 설거지와 젖은 행주. 피곤하니까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해야지? 이거 오늘부터 절대 금지입니다. 냄새나는 젖은 행주도 싱크대에 그대로 던져두지 마세요. 무속에서 더러운 물과 음식 찌꺼기를 밤새 방치하면 음습하고 나쁜 기운이 주방 가득 차서 온 가족의 에너지와 운을 탁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위생학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밤새 방치된 설거지와 행주는 식중독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온상입니다. 밤새 증식한 세균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 다음날 우리가 쓸 식기를 오염시키니 몸이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가 나가거나 미세하게 금이 간 그릇. 아유, 조금 깨진 건데 어때? 괜찮지? 하면서 그냥 쓰는 그릇들이 있으시죠? 오늘 눈 딱 감고 다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속에서 깨진 그릇은 밑빠진 독을 뜻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와도 결국 다 새어나가게 만들고 인간관계까지 깨지게 만듭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금이 간 그릇 틈새로는 설거지를 잘해도 세제나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들어 박테리아가 계속 증식합니다. 게다가 조리하거나 설거지할 때 순간적으로 팍 깨지면서 손을 크게 베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늘 안고 사는 셈입니다. 네 번째, 눈에 훤히 보이게 꽂아둔 칼과 가위. 싱크대 위나 벽면에 칼과 가위를 훤히 노출해서 꽂아두고 쓰시나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서랍이나 싱크대 문 안쪽 수납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날이 무디거나 녹슨 칼도 당장 갈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칼과 가위는 무속에서 살기를 뿜어내는 도구라 눈에 보이면 돈복을 잘라먹는다고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날카롭고 위험한 도구가 시야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면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인지과부하와 긴장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날이 무딘 칼은 재료를 썰 때 힘이 과하게 들어가 칼이 미끄러지면서 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바짝 붙여놓은 냉장고나 정수기. 주방 좁다고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냉장고나 정수기를 딱 붙여 놓으셨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꾸거나 그 사이에 두꺼운 나무 도마라도 끼워 놓으셔야 합니다. 무속에서는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수국화가 일어나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고 돈이 안 모인다고 봅니다. 가정공학적으로도 최악의 배치입니다. 뜨거운 열을 내뿜는 가스레인지 옆에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는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모터를 과하게 돌려야만 합니다. 이는 기계 수명을 단축시키고 전기세 폭탄을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유통기한 지난 음식과 냉장고 속 썩은 식재료. 오늘 냉장고를 열어서 검게 변한 채소나 유통기간이 지난 소스, 오래된 반찬들 싹 다 꺼내서 쓰레기통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무속에서는 썩은 식재료를 방치하면 주방 전체에 죽은 기운이 감돌아 가족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도 부패한 음식의 균과 곰팡이 포자는 밀폐된 냉장고 안에서 다른 멀쩡한 음식물까지 금방 오염시킵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에 눈에 안 보이는 독소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곱 번째, 주방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거울. 주방 벽면에 예쁘라고 달아둔 거울이 있거나 거울이 가스레인지를 비추고 있다면 그 거울 당장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방엔 거울을 두는 게 아닙니다. 무속에서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켜서 불의 기운을 비정상적으로 키우고 큰 사고를 부른다고 해석합니다. 심리학과 안전공학적으로 보면 주방은 불과 칼을 다루는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있으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시야 주변부의 거울 속 모습이 휙휙 반사되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분산되면 불에 대거나 칼에 베이는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주방에 뚜껑 없는 쓰레기통이나 비닐봉지째로 쓰레기를 모으시는 분들, 당장 밀폐가 확실하게 되는 뚜껑 있는 쓰레기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악취는 무속에서 돈을 쫓아내는 탁한 기운과 같습니다. 주방은 물기가 많고 따뜻해서 쓰레기가 빨리 부패하기 쉽습니다. 뚜껑이 없으면 초파리 같은 해충들이 들끓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패가스가 주방 가득 퍼져서 호흡기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9번째, 베란다나 조리대에 방치되어 시들어 죽은 식물. 주방에 화분 두셨다가 관리 안 돼서 누렇게 시들었거나 바짝 마른 식물 있으시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무속에서는 죽어가는 식물이 주방의 좋은 생기를 다 빨아먹는다고 말합니다. 식물이 시든다는 건 그 공간이 현재 환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나 햇빛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화분을 돌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방치되어 있다는 환경적인 경고입니다. 게다가 죽은 식물과 흙은 벌레와 찐득이의 원상이 되기 쉬우니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실내 공기 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10번째, 주방 창문을 꽉 막고 있는 커다란 물건들. 주방 창문 앞 선반에 커다란 믹서기나 밀폐용기 타워 쌓아두시는 분들, 당장 치워서 창문 주변을 시원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막으면 나쁜 기운이 나가지 못하고 썩는다는 게 무속의 입장입니다. 환경학적으로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와 조리 유해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앞을 물건으로 꽉 막아 환기할 길을 좁혀버리면 이 유해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실과 방 안으로 다 퍼져서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미국 어느 대학교 연구소에서 조사한 팩트를 보면 주방과 식탁 위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을수록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주방이 복잡하면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는 피로를 느끼고 결국 판단력이 흐려져 돈 버는 감각과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돈뻑 터지는 주방은 가정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방을 뜻하는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살아서 개인 주방이 없는데 그럼 내 재물운과 건강운은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속과 풍수에서 말하는 주방의 본질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보관하는 행위와 구역을 뜻합니다.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좁은 공간일수록 내가 밥을 먹는 상이나 미니 냉장고가 있는 그 작은 자리가 곧 주방의 기운을 대신합니다. 오히려 공간이 좁을수록 기운이 뭉치기 때문에 물건 하나만 잘못 두어도 그 영향력은 내 몸에 훨씬 더 크게 미칩니다. 공간이 좁은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주방이 없어도 재물운을 남들보다 몇 배로 움켜쥘 수 있으십니다. 첫째, 배달 음식 먹고 남은 쓰레기는 방 안에 1시간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룸이나 고시원은 내가 잠자는 침대와 음식을 먹는 구역이 딱 붙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상한 음식 찌꺼기를 방치하면 나쁜 음기가 내 머리맡으로 바로 침투한다고 봅니다. 위생학적으로도 밀폐된 작은 방에 음식 쓰레기를 두면 세균과 곰팡이 포자가 자는 동안 내 호흡기로 다 들어와 만성피로와 두통을 유발합니다. 먹은 즉시 바로 묶어서 문 밖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침대 위에서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공간이 좁다 보니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보면서 과자를 먹거나 밥을 드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잠자는 공간과 에너지를 내는 먹는 공간이 섞이면 기운이 극도로 꼬이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침대는 오로지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되어야 뇌가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해 불면증에 걸리기 쉽고 친구에 떨어진 미세한 부스러기는 찐득이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아무리 좁아도 작은 접이식 상이라도 펴서 먹는 구역을 따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좁은 공간을 깔끔하게 구별해 쓰는 사람일수록 뇌가 느끼는 통제감과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방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먹는 그 작은 상 위를 부자들의 주방처럼 깨끗하게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성공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식탁 위 약봉지 서랍에 넣으시고 쌓인 설거지 시원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